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삼성과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5G 기술 특허료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그간 5G 기술 특허에 있어 불공정한 상황이 불거졌다면서 5G 기술 특허료를 재산정액 관련 업체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5,000건 이상의 5G 기술 특허를 확보한 세계 최대 규모의 특허 보유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간 삼성과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5G 기술 특허료 협상을 수년간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 특허료 인상을 위해 주요 제조사를 상대로 이를 알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화웨이는 퀄컴이나 노키아와 같은 경쟁사보다 더 높은 특허료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가 요구한 5G 기술 특허료는 대당 2.5달러 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과거 노키아 5G 특허료 3.58달러, 에릭슨 2.5달러에서 5달러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화웨이가 5G 기술 특허료를 적극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와 관련이 깊습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거래 금지를 통해 잃어버린 시장 매출을 보완하려는 의도입니다. 화웨이의 5G 기술 특허료는 수십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텔레콤이 5G 신규 요금제 2종을 오는 4월 1일부터 새롭게 출시합니다. SK텔레콤이 새로 선보이는 5G 요금제 2종은 각각 월 69,000원의 데이터 110GB를 제공하는 5G X 레귤러와 월 79,000원의 데이터 250GB를 제공하는 5G X 레귤러 플러스입니다. SK텔레콤은 고객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월 100GB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중량 이용 고객을 위한 새로운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G X 레귤러 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GX 레귤러 플러스는 기존 5GX 스탠다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200GB에서 250GB로 확장하고 메가바이트당 요금 가격을 낮춰 데이터를 다량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요금제 출시로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언택트 플랜 3종 및 청소년 요금제를 포함해 총 9종으로 확대됩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온라인 전용 요금제 언택트 플랜을 출시한 적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연령과 성별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게임백서에 따르면 PC게임은 남성이 53.3%, 여성이 29.5%로 남성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이용률은 남성이 63.7%, 여성이 64.7%로 여성 사용자 비율이 더욱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국내 게임 시장에서 남성 이용자 비중이 높았지만 모바일을 중심으로 게임을 즐기는 여성 이용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 이용자를 겨냥한 신작들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여성향 게임으로는 스마일게이트 마술 양품점, 스카이 엔터테인먼트 썸머코드, 카카오게임즈 앨리스 클로젯 등이 있습니다. 업계는 여성향 게임 출시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게임 시장의 장르 다양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여성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게임에 사용하는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와 신세계그룹이 서로 지분을 섞는 자본 동맹을 맺고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커머스 경험 제공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는 이마트 자사주 1,500억 원, 신세계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 1,000억 원과 상호 지분을 교환합니다. 자사주 교환일은 17일이며 이를 통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이라는 실험에 돌입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회사는 물류 경쟁력 강화, 명품 프리미엄 서비스 구축, 신기술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등 온오프라인 커머스 시너지를 골자로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네이버 장보기와 신선식품 장보기 분야 선두기업인 이마트가 협업해 판매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편리함과 강력한 혜택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마트의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와 7,300개 이상 오프라인 거점이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와 기술, 다양한 물류 파트너를 만나 전국 단위 풀필먼트와 라스트마일 서비스로 진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 로봇, 지도,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와 신세계그룹의 다채로운 쇼핑 품목을 접목시켜 신규 사업 기회 발굴 시너지도 낸다는 계획입니다. 애플 협력사로 널리 알려진 세계 최대의 주문자 생산 기업 폭스콘이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폭스콘은 현재 미국 위스콘신주 또는 멕시코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미 생산 공장 건설 여부는 오는 7월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전기차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장 부지가 결정되면 2022년 착공해 2023년에는 공장이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콘은 공장 완공과 동시에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 미국 자동차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양웨이 회장은 다수의 자동차 업체와 협의 중이다 라고 언급했으나 폭스콘이 애플카를 위탁 생산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나친 억측이다며 부인했습니다. 폭스콘은 스마트폰 및 소형 IT 기기 위탁 생산에서 벗어나 독자 브랜드를 가진 디스플레이와 가전,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각종 투자와 제휴, 인수를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이른바 디지털 엔화 발행 사업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2분기 내 시범 사업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니온 계좌의 신문이 주최한 핀테크 컨퍼런스를 통해 이번 봄부터 CBDC 시범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CBDC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향후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행의 CBDC 도입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단계는 디지털 엔화 발행 및 배포 기록을 분산 원장에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적인 운용 실증에 나섭니다. 1년가량 실증 시험을 거친 뒤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민관 활용 등 후속 단계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7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주주, 기관 투자자, 김기남 대표이사, 김현석 대표이사, 고동진 대표이사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 사회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올해는 참석 주주들에게 전자표결 단말기를 지급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주식 열풍과 함께 신규 주식 투자자들 유입으로 주주 구성원이 젊어진 배경입니다. 그와 함께 온라인 중개 시스템과 사전 온라인 질문이 도입됐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5G, AI, IoT, 클라우드, 보안 등 미래 역량을 준비하고 자율적인 준법 문화와 정착을 통해 신뢰받는 100년 기업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주총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직 해임과 사내, 사회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기록적 흥행에 성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스피 상장이 이뤄집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18일 목요일 증시 개장과 함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상장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공모가의 90에서 200% 범위에서 시초가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공모가가 65,000원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초가는 58,500원에서 130,0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시초가가 13만원으로 정해지고 상한가로 직행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일에 최고 169,0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4조 9천억 원대에서 단숨에 12조 9천억 원대로 불어납니다. 앞서 지난해 증시 입성 후 따상을 기록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는 각각 상장일부터 3거래일 연속, 2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를 뛰어넘는 흥행을 한 만큼 따상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